이분이 왜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의 폭락을 맞춘 세계적인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이냐면 매년 폭락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요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는 지금 이 하락이 조정이냐 폭락의 시작점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년 11월만 해도 모두 미국 주식을 외치던 분들은 곡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과 확신이 있어도 내 피 같은 돈이 마이너스가 된 상황을 보면 당연히 버티기 힘들 겁니다. 우리는 심리가 있고 그 심리가 우리의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요인이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릴 때만 해도 다들 별로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빨리 바로 조정이 시작될 줄 몰랐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고점에서 불타기를 하셨던 분들이나 내 투자 종목과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또는 내년이나 올해 돈을 빼야 할 분들 혹은 MDD가 너무 큰 3배 레버리지를 들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공포지수는 이제야 43입니다. 드디어 공포 구간에 진입했는데 아직 극심한 공포 구간까지는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죠. 최근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이유는 뉴스에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곧 폭락이 올 거다 라고 계속 말하기 때문입니다. S&P 500은 4,000 밑으로 내려갈 것, 나스닥은 버블이 터질 것이라는 내용들이죠. 최근 정말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되는 제레미 그랜섬입니다. 최근 이분이 뉴스와 유튜브에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S&P 500이 2,500포인트까지 거의 반토막이 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목만 보고 전설적인 투자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통계에서 조정장의 80%는 폭락장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10번의 하락에서 8번은 단순 조정장, 2번이 폭락장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그런데 왜 전설적인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은 이번에 폭락을 예언했을까요? 그 이유는 매년 폭락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도 폭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2013년, 2014년에도 반토막을 예상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과대평가되었다고 했죠. 2013년, 2014년에 말이죠. 그때 우리가 주식을 하고 있었다면 바이어논드를 하고 있었다면 경제적 자유에 달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레미 그랜섬은 반토막 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에도 버블 붕괴, 반토막이라는 얘기를 했죠. 2016년에 금리 인상 조정장에 우리가 매수를 했더라면 지금 우리의 자산이 얼마나 부러져 있을까요? 그 이후 2018년입니다. 세계 1위 패권국가 미국 주식 시장이 아닌 신흥국 증시에 넣으라는 건 고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는 미국 주식이 가장 확률 높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도 절뚝거릴 것이라고 했는데 2019년에 강세장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저점이 대략 3월 23일쯤이었는데 2020년 6월 미국 주식 거품이라고 계속 말해왔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전설적 투자자인 제레미 그랜섬의 말을 듣고 와 이거 잠시 팔았다가 거품 꺼지면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작년까지의 강세장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고 올해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닷컴 버블과 리먼 브라더스의 폭락을 맞춘 세계적인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이냐면 매년 폭락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제레미 그랜섬이 정말 세계적인 투자자이지만 꼭 믿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매년 폭락에 대해 얘기를 하면 한 번, 두 번은 맞추는 겁니다. 또 저도 정말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명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작년 10월에 한 인터뷰에서 역사적 자산 폭락이 온다. 부자 되려면 금과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습니다. 저 인터뷰를 듣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면 지금 비트코인 어느 상황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 역시 정말 자주 미국 주식에 대해 폭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도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 해왔습니다. 우리가 저분들이 하는 말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폭락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지금 조정장이 대세 하락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 반등을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슬기로운 자유생활님께서 정말 좋은 댓글을 주셨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온갖 이유를 찾으려 한다죠. 하지만 주가가 오르면 이유를 찾지 않는다죠.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 한다 합니다. 인간 심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고 확인받고 싶어 한다 하죠. 여러분이 강한 마음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에 지지 마세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라 하니 모두들 생존합시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우상향 종목에 투자했다면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우상향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금융주, 에너지주도 오를 것 같지만 우상향하는 우량 종목, 지수에 투자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확률 높은 고시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30% 이상의 폭락장도 아닌데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한 조정장인데 마이너스 30% 갈 것 같아서 포기하실 건가요? 그런데 본인이 마이너스 30% 갈 것 같거나 더 떨어질 게 확실해 보이면 한번 매도해보시고 재진입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5번 정도 해보시고 본인이 그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 그게 안 됩니다. 저였다면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장 초반 크게 상승해줄 때 그때 진입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진입했다면 바로 또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의 진입은 분할 매수가 힘듭니다. 포모 증후군 때문이죠. 또 주차왕 파킹님께서 어차피 길게 보면 지수가 회복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단기 조정을 견뎌내고 분할 매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주식으로 돈 벌려면 우상향 종목에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박앤세일 하는구나 생각하고 사야 합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만약 내년에 내가 돈을 빼야 한다면 정말 불안할 겁니다. 만약 내가 3배 레버리지에 투자했다면 정말 불안할 겁니다. 만약 확신 없이 일단 투자했다면 정말 불안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매년 찾아올 거기에 3배는 결국 장기 투자의 심리 때문에라도 적합하지 않고 혹시 모를 폭락장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노선을 2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이 종목을 선택했는지, 전 세계 주식시장과 전 세계 수많은 종목 중 왜 나는 이 종목을 선택했고 적립식 장기 투자를 선택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그나마 가장 확률 높은 미국 지수에 그나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2배에 투자합니다. 제 계좌도 수익률 20%대에서 마이너스 3%로 돌아섰습니다. 수익금 2천만원 이상이 현재 마이너스 몇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절대 불안하지 않고 아쉽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목표 지점은 단순 수익금 2천만원이 아닙니다. 저는 제 1차 목표인 1억 원을 드디어 달성했고 다음 목표인 10억 원이 목표입니다. 그 후는 100억 원을 목표로 두고 있죠. 중간에 목돈을 뺄 일도 있겠지만 정말 그냥 목돈 필요할 때만 빼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주식 계좌에 현금을 계속 넣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투자하는 거죠. 가장 확률 높은 곳에 제 돈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무지성으로 적립하다가 매년 3-4번은 조정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지금 살걸 이라는 생각을 하기 싫어서 웅덩이 매매법으로 적립식 장기 투자하는 겁니다. 3배가 아닌 2배 지수추종 ETF에 말이죠. 그래서 오를 땐 다들 매수 타이밍이 왜 안 올까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할 때 전 즐기고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12,000포인트 가면 사세요. 나스닥 대세 하락장 시작입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올 때 모은 돈으로 계속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고 단기적이 아니라 저는 정말 평생을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새로운 한 주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